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두기마을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에 접어들어서 휴가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날이 되니까 잠도 푹 자게 되고요. 운동하고 쉬고 책 읽고 그러게 목표인데요. 책은 잘 못 읽었네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책도 좀 읽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연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 오늘 장은 없었습니다. 미국 장은 없었고요. 한국 장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장 한마디 정해봤습니다. 23년도를 기대해본다. 네. 자, 오늘부터는 내년도 23년장에 대한 기운이 시장에 조금 서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확실하게 23년장이 어떠했는지를 반영을 시키는데요. 대체적으로 연말장이 좋으면 그 다음에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시장이 있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장을 한번 기대해보고 23년 장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세상에 작용과 반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22년도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23년도에 약간의 희망을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게 과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겠죠. 저희는 항상 사람들이 부정론으로 빠지고 부정의 심리가 가득할 때는 긍정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고 계좌를 자꾸 열어보게 되는 행복한 시즌에는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3년도에는 이렇게 좋아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장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 미국 주식 테슬라에 대한 아주 러프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해보냐면 드디어 숫자의 영역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꿈의 영역에 있었던 주식이었는데요. 최근에 주가 하락을 통해서 숫자의 영역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 어떤 가격인지 분석을 해보고 지금 테슬라를 진입해야 되는지 빠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산업 분석을 할 때는 이 산업 전반이 어떠하냐와 그 다음에 경쟁사들은 어떠하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테슬라는 조금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쟁사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의 비교는 하기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가 하락을 통해서 숫자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즉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제조업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꿈의 영역에서 원래 이 회사가 향유하고 있는 업종인 제조업 영역으로 들어왔다라는 측면에서 회사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사하고 경쟁사의 상황들을 비교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경쟁사가 GM과 포드가 되겠죠. 자, GM의 멀티플은 5배입니다. 그리고 포드의 멀티플은 7배입니다. 이걸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요. 이걸 따라간다는 아니고 결국은 따라가긴 하죠.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진율이 이런 회사들처럼 수렴하게 될 경우에는 비슷하게 가게 됩니다. 모두가 멀티플이 비슷해지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요걸 얘기했다고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싶고요. 최근에 테슬라의 멀티플을 한번 살펴보죠. 멀티플이라는 건 1년 이익의 주가가 몇 배이냐를 우리가 멀티플 배수라고 표현하죠. 네, PER 배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배수가 어떻게 되냐 한번 보면요. 지금 그 과거 3분의 1로 분할하기 전에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이 회사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멀티플이 40배였습니다. 떨어진 주가 기준으로 과거 분할 전 이익으로 봤을 때 40배였고요. 최근 확정 수익 기준으로 최근 2분기 분할 이후 2분기 확정 수익 연환산 기준으로 보면 이제 3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말이죠. 현재 주가 기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보다는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인데요. 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대 1로 분할하기 전에 1년간 이익이 9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9.07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그 이전 1년 주당 순이익을 한번 따져보면 그 전 1년에 분할을 했나요? 제가 이 부분은 아침에 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만든다 보니까 다 확인을 못했는데 분할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데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만약 분할을 안 했다면 그 1년 전에 주당 순이익이 3달러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 기간 동안에 무려 성장률이 300%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요건 좀 치우고요. 어쨌든 그거 하나는 분명하죠. 이익 성장률이 기록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도량 증가율이 80% 분기에 최대 80% 이상의 인도량 증가가 있었고 주당 이익 성장률은 더 컸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죠. 주당 이익 성장률은 훨씬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뭐 PER 배수가 그 어마무시한다, 100배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합리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익 성장률이 그만큼 가팔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익 성장률로 회사의 현재 그 주가를 나누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앞서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이익 성장률이 3배였다면 이 회사의 멀티플을 3분의 1 토막을 내야 됩니다. 3배였다면 그 3배로 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내년도 멀티플을. 그럼 100배였으면 예를 들자면 100배였으면 이익 성장률이 3배라면 멀티플 100배를 3으로 나눈 33배가 내년도 멀티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정말로 이익 성장률이 2배가 나오는 회사라면요. 오늘 멀티플이 50배면 다음에는 25배가 되는 거죠. 이익 성장률이 2배씩 일어나는 회사라면요. 당연한 거죠. 그죠? 올해 5달러, 주당 5달러를 벌었던 회사가 내년도에 10달러를 벌면 이게 100달러, 주가가 100달러라면 올해 20배지만 내년엔 10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 이익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주당 그 멀티플 고공 엔진이 당연히 합리화된다라고 기술적인 설명을 지금 해드린 거고요. 지금 숫자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근데 현재 이제 다음 분기 주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게 얼마냐면 1.28달러예요. 보수적 관점에서 이익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5.12달러를 앞으로 1년간 벌게 되고요. 그러나 그동안 분기당 최근 성장률이 22%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보다면 내년 한 해 동안에 이 회사는 약 6.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5.12달러 보수적으로 다음 분기 이익 성장이 1년간 유지된다고, 그냥 그것만 유지된다고 하면 이 회사는 멀티플이 20배가 좀 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보게 되면 6.86달러까지 이르게 된다면 18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동안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지난 2년간의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공격적인 6.86 주당 순이익을 감안해도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회사는 이제 멀티플이 20배 아래로 뚝 떨어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익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이 멀티플은 이제부터는 높은 멀티플이 아니다라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왜 빠졌냐? 이거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성향 이거 다 떠나서요. 그것보다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한 번 판 게 아니라 안 팔겠다고 했다가 판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신뢰성을 상당히 떨어뜨리죠. 그러면 주주들이 불안해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팔 때는 주가가 낮을 때 파는 경우는 없어요. 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주식을 누가 팔겠습니다. 땡빛 내서 그 주식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지. 그죠? 성장을 하는데. 근데 대주주가 판다는 건 이 주식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까? 미래 어떻게 성장이 어떻게 될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 팔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팔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팔겠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양치소년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산업적으로 보면 내구재 전망이 악화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가장 값비싼 내구재인 자동차를 살 수 있겠느냐. 그동안처럼 그렇게 대기 수요가 만땅으로 차여져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고차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신차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미래 전망 악화가 이 회사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00불 갈 때 성장률, 인도량의 86% 증가다. 이거는 계속해서 이어지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톤으로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 현재 주가가 합리화될 수 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했는데 제 기준으로는 제조업체가 성장률 86%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수한 제조업 멀티플을 다 적용할 수는 없다. 성장률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감안한 멀티플을
부여해야 되는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멀티플 증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이 회사가 멀티플이 고공행진할 때, 더 치솟아 오를 때는 모델 3가 판매가 증가한다는 혁신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건 혁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전기차의 최초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를 이제 숫자적으로만 한번 환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이익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래 판매가 늘어날 것이냐는 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높은 멀티플을 감쇄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뭐 대주주 이런 거 다 빼고 숫자적으로만 보면. 그리고 거기에다 최근에 할인 판매가 시작되니까 거기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 판매가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봤는데 이게 꼬부라지네 라고 생각했는데 할인 판매까지 하니까 이 꼬부라지는 정도가 더 꼬부라지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최근 그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 회사를 볼 때 자꾸 생각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어떤 회사냐면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1900 닷컴 버블 당시 그 전부터 해서 혁신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시스템이 세계 전역을 장악을 하면서 세계 최강의 회사로 발돋움을 했죠. 그러면서 닷컴 버블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96년도 이 정도에는 주가가 96년도 이전에는 3달러도 주가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점차 올라서 향후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냐. 닷컴 버블 때는 60달러를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96년 이전에 비해서 99년도에 이 회사 주가는 무려 20배나 주가가 상승을 하죠. 20배나 주가를 상승합니다. 예.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닷컴 버블이 끝나고 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28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이 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떻게 되냐. 2013년까지 무려 13년을 박스권으로 움직입니다. 28달러를 전후한 박스권으로 10년을 넘게 횡보를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위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컴퓨터 세상이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지금 상당 부분 그것들이 진척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새로운 선전 동력,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 등을 구비를 하면서 다시 성장 동력을 장착하고 주가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달러를 돌파를 했죠. 이번에도 또다시 무려 한 10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현재는 238달러고요. 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이런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 여기서부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드리면 이번에 주가 하락 부분들의 보정은 앞으로 포워드 순이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포워드 순이익이 지금과 같은 성장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분기에 20% 증가하는 성장률을 보여주면 멀티플이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티플이 이런 식으로 내년 되면 멀티플이 15원대로 떨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주가를 지탱하는 요인이 될 겁니다. 이건 너무 낮은데? 라고 생각되면 주가가 지탱되면서 이익 성장률에 따른 주가를 보게 될 거예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의 주식에서 숫자의 주식으로 바뀐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 대비 주가의 흐름들이 결정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뭐냐면 꿈의 세대로 같이 가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달려야 되는데 그 중에 요소 하나는 세미트럭의 양산성입니다. 세미트럭의 양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모델 3처럼 이루어진다면 이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면 하나 고려해야 할 바가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의외로 주가 상승의 다음 차수의 주가 상승까지의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재상승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당 이익 성장률에 따라서 주가 보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 예전의 가격을
바로 오기보다는 꽤나 오랜 시간 횡보를 한 이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장착되었을 때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 보일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세미트럭의 이 양산성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세미트럭은 수출은 못하더라도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센세이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에서 성공하면 다른 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냐, 충분하게 생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판매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냥 러프하게 한국에서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한 해외 주식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후 방송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보다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쪽집게와 나침판에 함께하는 오후 방송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